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은 따로 없어요. 우리도 공간이 빠듯해서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평창동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돈 5억으로 산 집에 내 방이 없다니.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죠. 이 늙은 시어머니가 30년간 서울고법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판사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의 로펌이 저지른 증거 조작과 판사 매수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창동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은 따로 없어요. 며느리 한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공간이 빠듯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2023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새 빌라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30평대 아파트도 아닌 50평이 넘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집이었어요. 이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죠. 72세의 노인은 아침 일찍부터 아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등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견뎠죠. 이제 여유가 생기면 나도 모셔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방이 4개나 되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진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요. 하나는 하준이 방, 하나는 서재, 마지막 하나는 손님 방입니다. 다 용도가 있어요. 그럼 손님 방에 내가. 어머니, 손님 방은 진짜 손님을 위한 거예요. 제 부모님이나 친구들 오시면 쓰는 공간이에요. 한수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 이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좁아서요. 지금 사시는 곳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정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훈은 38세의 판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였죠. 순덕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은 이사 정리가 급해서. 정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50인치 대형 TV,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프랑스제 식탁.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죠. 평창동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입니다. 이 집값만 해도 15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죠. 정훈아, 이거 기억하니? 통장에는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15년 3월 3억 원 출금. 사법연수원 시절 아들에게 보낸 돈이었어요. 2018년 5월 2억 원 출금. 결혼 자금과 전세금 명목이었죠. 엄마, 그건. 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보낸 돈이 총 5억이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랑 퇴직금 다 내한테 줬어. 한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억이요? 그래. 이 집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3억 썼을 거고 나머지 2억은 사법연수원 때 쓴 거지. 한수진이 정훈을 쏘아봤습니다. 당신 그 돈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였어요? 당신 저축한 거라고 했잖아요.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돈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한수진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어디가? 정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가야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구나. 엄마, 오해야.
우리가. 오해가 아니야. 내 며느리 말 다 들었어. 손님방은 진짜 손님을 위한 거래.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7살 손주 하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가 순덕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갈 곳이 있어.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순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창동의 화려한 빌라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말입니다. 1층 로비에 나오자 차가운 10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강북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죠. 순덕이 사는 곳은 강북구의 작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정훈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웠죠. 학원비가 부족하면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정훈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순덕과 남편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정훈이가 전화로 말했죠. 엄마, 나 합격했어. 그날 남편은 소주를 한 병 비웠습니다. 평소에 술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훈이가 한수진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수진은 서울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였죠. 재산만 수백억 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한수진은 예의 바른 척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혼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집에 도착한 순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싱크대,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이사짐을 나르고 청소를 했으니까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졌어요. 오래된 상자가 나왔죠.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덕은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가 빼곡했어요. 2015년 3월 15일 이정훈 명의 3억 원 송금. 2018년 5월 20일 이정훈 명의 2억 원 송금. 총 5억 원이 정확했습니다. 순덕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훈이한테 보낸 돈 기록.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덕은 메모를 쓰다듬었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필요한 날이 왔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창동 빌라의 화려함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공간, 비싼 가구들, 최고급 가전제품들. 모두 내 돈이 들어간 거야. 하지만 그 집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님방은 진짜 손님을 위한 거예요. 한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다음에 밥 사줄게요.
순덕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도 문자로 하는구나.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순덕의 보물이었어요. 3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순덕은 사실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어요. 30년 동안 법원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했죠. 판사들의 인사, 전보, 승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비리와 뒷거래도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죠. 퇴직 후에도 법원 선후배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현직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순덕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죠. 정훈이는 어머니의 경력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았어요. 행정실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모르고 있었죠. 한수진은 더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지한 노인으로만 생각했어요. 순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법원 내부의 비리 사건, 2003년 대형 로펌과 판사 간의 유착 사건, 2007년 판사 임용 청탁 사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덕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영민 변호사, 세진 로펌 대표, 2006년 판사 매수 의혹. 한영민은 한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순덕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한영민이 운영하는 세진 로펌이 대형 건설 소송을 맡았었죠. 그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순덕은 수첩에 메모를 적어뒀습니다. 한영민, 세진 로펌, 건설사 로비 의혹, 담당 판사 이름 확인 필요. 그때는 그냥 기록만 해뒀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오래된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수 판사, 박민호 변호사, 최영희 검사. 모두 순덕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고위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순덕은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태수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이순덕이야.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근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세진 로펌 알지? 한영민 변호사 말이야. 아, 그 유명한 로펌요. 알죠. 거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세진 로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배님, 사실 그 로펌 요즘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대형 부동산 소송 있었잖아요. 그거 증거 조작 의혹이 있어요. 순덕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증거 조작? 네.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세진 로펌 소속 한수진 변호사가 담당했던 건데요. 순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그 변호사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있다고 들었어요. 왜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죠.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이름을 들어서. 고마워, 태수야. 아, 네. 선배님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수첩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수진 부동산 소송 증거 조작 의혹. 작년 사건. 며느리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순덕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영희 검사였어요.
영희야, 나야. 선배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 지금 어디서 일해? 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세진 로펌 혹시 조사 대상 아니야? 최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직 비밀인데. 순덕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가 법원에서 30년 일했잖아. 감이 좀 있지. 맞아요.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내사 중이에요. 증거 조작이랑 판사 로비 의혹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최영희가 망설였습니다. 영희야, 나 너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선배한테 비밀 있어? 최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절대 비밀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5호건설 소송 있잖아요. 그거 세진 로펌이 맡았는데 증거 문서가 조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담당 변호사가 누구야? 한수진이요. 한영민 변호사 딸이에요. 아버지 로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대기업으로 옮겼대요. 순덕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빠르면 다음 달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영희야. 선배님, 혹시 관련된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순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이 증거 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곧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순덕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평창동에서 쫓겨났을 때의 굴욕이 떠올랐죠. 한수진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외면.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순덕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 그날 저녁 순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 하준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하준이. 하준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어제 왜 가셨어요? 할머니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하준아. 엄마가 이상한 말 많이 해요. 무슨 말? 할머니 나쁜 말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순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보낼 게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이따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하준이. 통화를 끊고 10분 후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하준이가 보낸 음성 파일이었어요. 순덕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시려고 해서 방 없다고 했어.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네. 시어머니 모시면 불편하잖아. 맞아. 평창동에 촌스러운 할머니 있으면 우리 체면 깎이고. 솔직히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그치. 그냥 조용히 혼자 사시는 게 서로 편하지. 한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참. 엄마한테 완전 약해.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모셔왔을 거야. 근데 남편분 판사잖아.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뭐. 판사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덕인데. 무슨 효자인 척이야.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은 좀 있나 봐. 있긴 뭘 있어. 월세 사는데. 우리한테 기대고 사는 거지. 순덕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5억 원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정훈이가 숨긴 거죠. 순덕은 하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준아,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야? 할머니, 엄마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어요.
제가 실수로 녹음 버튼 눌렀는데 그대로 녹음됐어요.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였어요. 고마워, 하준아. 이거 비밀로 해줄래? 네, 할머니. 근데 엄마가 할머니 나쁜 말 해서 제가 화났어요. 순덕은 손주가 기특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엄마한테 잘해야 해. 네, 할머니. 순덕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 그 차가운 말투. 평창동에 촌스러운 할머니 있으면 체면 깎인다. 판사된 것도 우리 아버지 덕이다. 이 말들이 증거였습니다. 순덕은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죠. 그리고 백업도 해뒀습니다. 이제 준비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자료를 정리했어요. 수첩의 내용을 컴퓨터에 옮기고 관련 뉴스를 검색했죠. 한수진이 담당했던 5호건설 소송을 파헤쳤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판결문을 찾았어요. 변호사 이름에 한수진이 있었죠. 순덕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년간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죠. 증거 제출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너무 늦게 제출됐어요. 그런데도 법원이 받아들였죠. 이건 뭔가 있다. 순덕은 직감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 기록도 찾았어요. 한수진이 맡았던 다른 사건들을 검색했죠.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대기업이나 재벌이 의뢰인이었어요. 그리고 승소율이 100%였죠. 승소율 100%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순덕은 메모를 계속 추가했습니다. 한수진 승소율 100%. 의뢰인 모두 대기업. 증거 제출 시기 이상.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미안한데 다음 주에 하준이 생일이야. 올 수 있어?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엄마, 갈게. 손주 생일인데 가야지. 고마워, 엄마.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주 생일 선물로 로봇 장난감을 샀죠. 평창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1시간 거리였어요. 빌라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급 차들이 즐비한 주차장, 잘 가꿔진 정원.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한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순덕이. 아, 어머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수진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하준이의 친구들. 한영민과 그의 아내 최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한영민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죠. 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순덕도 인사를 했습니다. 최정희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한수진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제일 불편한 자리였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하준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생일 축하해. 순덕은 선물을 건넸죠. 와, 고마워요, 할머니. 하준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한수진이 아이를 불렀어요. 하준아, 인사 먼저 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아이는 한영민 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영민이 큰 상자를 내밀었어요. 하준아, 이거 받아라. 최신 게임기다.
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이 준 로봇 장난감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게임기는 수십만 원짜리였죠. 한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준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외손자한테야 당연하지. 한영민이 웃으며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어요. 대형 케이크였죠. 3단짜리의 초콜릿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모두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하준이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순덕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영민과 최정희는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영재래. 학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학 천재야. 최정희가 자랑했죠. 하준이 아빠도 똑똑하잖아요. 판사니까. 한수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건 그렇지. 정훈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사돈댁 덕분에 판사된 거지. 한영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덕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정훈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장인어른 그런 말씀. 뭐가? 사실이잖아.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서울로 왔겠어? 한영민의 말에 최정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경 썼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순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정훈이의 판사 임용에 청탁이 있었다는 것. 한수진이 순덕을 힐끗 봤습니다. 어머님 케이크 드세요. 며느리가 작은 접시를 건넸어요. 케이크 조각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작았죠. 순덕은 받아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마음이 쓰여서 그랬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순덕은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한영민이 와인을 따랐어요. 자, 우리 하준이를 위해 건배. 모두들 잔을 들었습니다. 순덕의 잔에는 물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와인을 따라주지 않았죠. 식사 중에 최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사세요? 강북에 작은 집 있어요. 월세신가요? 네. 최정희와 한영민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한수진이 끼어들었죠. 어머님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살만해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한영민이 정훈을 불렀어요. 정훈아, 나랑 서재로 가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서재 근처로 갔어요.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죠. 정훈아, 요즘 판결 조심해야 해. 법원에 감사 들어온다는 소문 있어. 한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펌 건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판사된 것도 우리 덕이니까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지. 순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장인어른, 그건 좀. 뭐가 좀?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판사 임용도 우리가 밀어준 거잖아. 알지만 제가 판사라서. 판사면 뭐 어때? 우리 식구끼리 도와야지. 다음 주에 재판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봐줘.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사에게 재판을 봐달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장인어른, 그건 안 됩니다. 정훈이 거절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한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 진짜. 한영민이 화를 내려던 순간 최정희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최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순덕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최정희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영민이 정훈에게 재판을 청탁했다는 것을. 순덕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영민, 정훈에게 재판 청탁. 오늘 날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한영민과 정훈이 서재에서 나왔는데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이제 가보시죠. 한수진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벌써요? 좀 더 있다 갈게요. 순덕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리할 것도 있고. 알았어요. 그럼 하준이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순덕은 손주를 찾았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간다. 할머니 벌써요? 응. 할머니 집이 멀어서.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준이가 안아줬어요. 순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죠. 현관으로 나가는데 한수진이 따라왔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순덕은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휴, 드디어 가셨네. 며느리가 혼잣말을 한 거였습니다. 순덕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죠. 울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덕은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영민이 정훈에게 재판을 청탁했다는 사실, 판사 임용에 청탁이 있었다는 대화, 모두 메모했죠. 이제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감사원에 근무하는 후배 박민수를 만나기로 했죠. 박민수는 순덕이 법원에서 일할 때 신입이었습니다. 순덕이 많이 돌봐준 후배였어요. 지금은 감사원 4급 감사관이었죠.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순덕은 버스를 타고 갔어요. 1시간이 걸렸죠. 카페에 도착하자 박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박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한 5년 됐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박민수가 물었어요. 선배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박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순덕이 정리한 한영민과 세진 로펌 관련 자료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모은 거야.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박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선배님, 사실 저희도 세진 로펌을 주시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순덕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데? 박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증거 조작 의혹이 있어요. 작년 5호건설 소송건이요. 원고 측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한영민 변호사가 판사 로비를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어요. 아직 증거는 없지만요. 순덕은 어제 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죠. 검찰에도 넘어갈 거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내가 증거를 줄 수 있어. 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진짜요? 순덕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준이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틀었죠. 한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된 것도 우리 아버지 덕인데. 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어제 한영민이 정훈에게 재판을 청탁한 대화도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선배님, 혹시 이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세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한수진은 내 며느리야. 정우는 내 아들이고. 박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며느리요? 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쫓아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박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아드님도. 내 아들도 연루돼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법은 법이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 마음이 어떠실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익을 위한 일이죠. 맞아. 그래서 내한테 부탁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제가 잘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할게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 들어갈 겁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니에요. 선배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진 로펌의 다른 의혹들, 한영민의 인맥, 관련된 판사들 명단. 순덕은 30년간 쌓아온 정보를 모두 공유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나는 잃을 게 없어.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창동 어딘가에 있을 정훈이와 한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저녁을 먹고 있겠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어제는 와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 손주 생일인데 당연하지.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혹시 돈 필요한 거 없어? 있으면 말해.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괜찮아. 나는 충분해. 그래? 그럼 됐고. 나 바빠서 끊을게. 그래, 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전화였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쪽이었어요. 최영애 검사에게 연락했죠. 영희야, 나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저번에 얘기했던 세진 로펌 건 말이야. 네, 기억해요. 추가 정보가 있어. 만날 수 있어?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점심때 어때?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검찰청 근처 식당으로 할까? 네, 그럼 12시에 봬요. 알았어. 점심시간에 순덕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최영희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영희야, 미안해. 바쁜데 시간 내줘서.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순덕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줄래? 최영희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선배님,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 이 정도면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도 가능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최영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판사 임용 청탁 정황이 명확하거든요. 언제쯤 수사 시작할 수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요. 부장님께 보고드리고 영장 신청하면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선배님, 혹시 이 사건이랑 개인적으로 연관 있으세요?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죠. 한수진이 내 며느리야. 최영희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정말요? 응.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선배님. 최영희는 순덕을 바라봤어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단하세요.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인 거니까요. 당연한 거지. 법 앞에 가족도 예외는 없어. 순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될 거라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형 로펌 세진 증거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뉴스 속보가 나온 거예요. 화면에는 세진 로펌 건물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죠.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찰은 오늘 오후 세진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5호건설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영민 변호사가 판사 임용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순덕은 TV를 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정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뉴스 봤어? 장인어른 로펌이 수사받고 있어. 그래? 나는 몰랐는데.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큰일 났어. 나까지 연루될 수도 있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장인어른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거든.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떳떳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내가 판사 될 때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았지?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불법이야. 알지? 엄마, 그건.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정훈아, 이제라도 바로잡아. 스스로 자백하고 처벌받아. 엄마, 그럼 나 판사직 날아가. 그게 맞는 거야. 부정하게 얻은 자리는 내려놓아야지. 엄마.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떳떳한 아들이길 바랐어. 하지만 넌 비겁한 사람이 됐구나.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더 큰 기사가 났습니다. 세진 로펌 대표 한영민 뇌물 및 증거 조작 혐의 구속. 한영민이 구속된 거예요. 기사를 읽던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영민은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판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순덕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한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왜 그래? 어머니가 한 짓이죠? 우리 아버지 고발한 거 어머니죠?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어머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정의를 바로 세운 것뿐이야.
정혜,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평창동에서 쫓겨났다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한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손님방은 진짜 손님을 위한 거래.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됐잖아요. 형편? 내 돈 5억으로 산 집에서 나를 쫓아낸 주제에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5억이요? 그래. 내 남편이 숨긴 거야. 내가 준 돈으로 너희가 평창동 산 거야.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 조작한 거, 내 아버지가 판사 매수한 거 다 알아. 법정에서 보자. 순덕은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증인 조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검찰청 건물 앞에 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침착했죠. 안으로 들어가 접수를 했어요. 이순덕입니다. 최영애 검사님이 부르셨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안내했습니다. 3층 조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어요. 최영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셨네요. 영희야.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과 의자, 녹음기가 있었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순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영희가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신상 확인부터 할게요. 성함이 이순덕 맞으시죠? 네. 생년월일은 1953년 3월 15일입니다. 직업은 무직이에요. 2008년에 퇴직했어요. 퇴직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서울고등법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최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영민 변호사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사돈입니다. 제 며느리의 아버지예요. 한수진 변호사는요? 제 며느리입니다. 이정훈 판사는 제 아들입니다. 최영희는 메모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영민 변호사가 판사 임용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 손주 생일날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재 앞에서 들은 대화, 한영민이 정훈에게 재판을 부탁한 내용. 최영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죠. 한수진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된 것도 우리 아버지 덕인데. 최영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녹음은 언제 된 건가요? 지난달입니다. 제 손주가 실수로 녹음한 거예요. 이 파일 원본 있으시죠?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정식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한영민의 과거 비리, 세진 로펌의 증거 조작, 한수진의 불법 행위. 최영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고발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술하시겠어요? 순덕은 최영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 앞에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해요. 최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표시였죠.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덕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훈이었습니다. 아들이 복도 저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정훈아, 엄마 진짜 나를 고발한 거야?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책임져. 나 판사직 날아가. 인생 끝나는 거야. 부정하게 얻은 자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법이 더 중요해. 정훈이 울먹였습니다. 법보다 내가 중요하지.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너를 바로잡는 게 진짜 사랑이야.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뒤로 하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검찰청을 나오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한수진도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TV 뉴스에서 보도됐죠. 한수진 변호사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 화면에는 한수진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카메라는 그녀를 쫓아다녔죠. 순덕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순덕은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하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할머니 얘기하면서요. 순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나쁜 짓 했잖아요. 아이의 말에 순덕은 놀랐어요. 하준아, 그건. 할머니, 저 다 알아요.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거.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거. 7살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 하준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곧 보자.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손주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세진 로펌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났죠. 한영민은 10년간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판사 5명에게 로비를 했고요. 증거 조작도 10건이 넘었어요. 한수진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한 소송 중 3건에서 증거 조작이 확인됐죠. 뉴스는 매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법조계 비리 파문, 현직 판사까지 연루. 정훈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판사 임용 과정의 부정이 드러난 겁니다. 순덕은 매일 뉴스를 봤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훈이 서 있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덕은 문을 열어줬어요. 정훈은 좁은 원룸에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판사직 사퇴했어.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줬어요. 검찰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것도. 그래, 잘했다. 수진이랑은 이혼하기로 했어.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수진이도 동의했고요. 하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순덕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영민과 한수진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순덕은 조용히 방청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관심이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한영민과 한수진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죠. 한영민은 예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속 생활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한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한영민, 한수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영민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판사 5명에게 로비를 했고 12건의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피고인 한수진은 3건의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한영민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죄목을 읽었습니다. 재판장이 한영민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한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뇌물 금액이 50억은 아닙니다. 30억 정도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50억이든 30억이든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재판장이 한수진에게도 물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한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지시를 따른 겁니다. 재판장이 눈을 들었어요. 그래도 공범입니다. 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진 로펌의 직원이었어요. 내부 고발자였죠. 저는 5년간 세진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한영민 대표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22년 5호 건설 소송 때였습니다. 원고 측에 유리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했어요. 날짜도 조작했고요. 한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인은 계속 증언했어요. 한수진 변호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증거를 검토했거든요. 한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증인은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 문서 날짜 바꿔서 제출하라고요. 두 번째 증인은 순덕이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순덕은 선서대 앞에 섰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한영민은 제 사돈이고 한수진은 제 며느리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가족임에도 증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 앞에 가족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판사 임용 청탁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덕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서재 앞에서 들은 대화, 한영민이 정훈에게 재판을 부탁한 내용. 한영민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그 대화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네,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죠? 목소리가 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순덕은 준비해온 파일을 제출했어요.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한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된 것도 우리 아버지 덕인데. 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남편도 참. 엄마한테 완전 약해.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모셔왔을 거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한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불법 녹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수진은 주저앉았어요. 순덕의 증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죠.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순덕을 한수진이 쏘아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정훈이었어요. 아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판사 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습니까?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한영민이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습니다. 저를 서울로 발령내 달라고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고요.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 증언했어요. 세진 로펌의 비리, 한영민의 뇌물, 한수진의 증거 조작.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죠. 해가 지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로 잡혔어요. 법원을 나오는 순덕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이순덕 씨.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마이크가 순덕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가족을 고발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순덕은 잠시 멈췄어요. 법 앞에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순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정훈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는 버스 타고 갈 거야. 엄마, 제발. 정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오늘 증언 잘했어.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엄마, 이제 새롭게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순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다시 법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훈도 함께였죠.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어요. 앉으십시오. 피고인 한영민, 한수진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먼저 피고인 한영민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한영민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피고인은 10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판사 5명에게 로비를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방조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영민의 아내 최정희가 방청석에서 흐느꼈어요. 따라서 피고인 한영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영민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요. 다음 피고인 한수진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한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또한 아버지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협력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한수진에게 징역 5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합니다. 한수진이 무너져 내렸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변호사 자격을 잃은 겁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 거였죠.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농락했습니다.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퇴정했어요. 한영민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한수진은 비틀거리며 걸어나갔고요. 순덕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한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순덕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만족하세요? 우리 집안 다 망쳤잖아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일이야.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말이지. 한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준이는 어떡해요?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하준이는 정훈이가 잘 키울 거야. 그 말에 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도 하준이한테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순덕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정훈이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너도 내 길을 가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평창동 집 팔았어요. 그 돈으로 엄마가 빌려준 5억 갚을게요. 순덕은 놀랐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갚아야 해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정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 작은 아파트 구했어요. 하준이랑 같이 살 거예요. 엄마도 같이 사시죠.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네.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정훈과 하준이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북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창동 빌라에 비하면 훨씬 작았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순덕은 손주를 안아줬어요. 정훈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은 여기예요. 제일 햇볕 잘 드는 방이에요. 고맙구나. 순덕은 방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훈이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많이 못 차렸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충분해. 순덕은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죠.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우리 하준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좋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창동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죠. 며칠 후 순덕은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박민수 감사관이었습니다. 선배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가족이니까. 법은 법이니까. 순덕은 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뭔데? 감사원에서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어요. 선배님께서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를? 네. 선배님만큼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이 없거든요. 순덕은 서류를 읽어봤어요. 법조 비리 근절 태스크포스. 자문위원 이순덕. 생각해 볼게. 꼭 해주세요.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훈에게 말했어요. 정훈아, 나 일 좀 하려고. 무슨 일이요? 감사원에서 자문위원 제안이 왔어. 정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엄마 경험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덕은 결심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감사원 자문위원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법조 비리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일이었죠. 정훈은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직은 사퇴했지만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됐죠. 하준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순덕은 감사원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법조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회의였어요. 순덕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법조 비리의 근본 원인은 폐쇄적인 인맥 구조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곳이 기숙끼리 뭉쳐서 서로 봐주는 문화가 문제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판사 임용과 전보 과정에 외부 감시가 필요해요. 순덕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멀어.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정훈과 하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하준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리 하준이 잘 있었어? 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무슨 칭찬? 착한 일을 했대요. 친구가 울길래 위로해줬어요. 순덕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하준이 착하구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정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의뢰인 한 분이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이야기? 네. 가족을 고발한 용기 있는 분이라고. 자기도 비슷한 상황인데 엄마 보고 힘을 얻었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의뢰인 잘 도와드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할게요. 식사 후 순덕은 하준이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어렸을 때 이 책 읽었어. 진짜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도 하준이처럼 어린아이였어. 신기해요. 두 사람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잠든 후 순덕은 거실로 나왔어요. 정훈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래? 네.
내일 재판 준비 중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정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대견했어요. 정훈아. 네, 엄마. 내가 이렇게 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정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한테도 하준이한테도.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거였죠. 복지관 강당에는 어르신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순덕이 앞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왔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덕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순덕과 비슷한 사연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 재산을 뺏으려고요.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한 게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학대당하는 이야기들. 순덕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줬죠.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장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희망을 얻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매달 올게요. 순덕은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시장에 들렀어요.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생선을 고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한수진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수진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요즘은 작은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해요. 그래, 잘 지내는구나. 어머니, 하준이는 잘 있어요? 잘 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한수진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보고 싶어요. 하준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하준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야. 순덕의 말에 한수진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도 돼요? 그럼. 넌 하준이 엄마잖아. 어머니. 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한수진이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하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한수진을 안았어요. 하준아, 보고 싶었어. 한수진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한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창동 빌라에 비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앉아. 순덕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네, 어머니. 한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훈이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다니면서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죠? 응. 나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좋은 일 하시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차분했습니다. 하준이가 한수진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우리 가족이야. 그림에는 할머니, 아빠, 하준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쁘다, 하준아. 엄마도 그려줄까? 정말? 응. 하준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순덕이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 하준이 자주 만나. 제가요? 괜찮을까요? 넌 하준이 엄마야. 당연히 만나야지. 한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열심히 살게요. 식사 후 한수진은 하준이와 놀아줬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훈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수진이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지. 고마워요, 엄마. 가족은 소중한 거야. 비록 잘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수진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네, 꼭 올게요. 한수진은 하준이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 순덕에게 한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반성했으면 됐어. 이제 바르게 살아. 네, 어머니. 한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활동은 점점 알려졌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가족을 고발한 용기, 정의를 세운 여성. 순덕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방송 후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순덕은 가능한 한 모두를 도왔습니다. 정훈도 함께 도왔어요. 법률 자문을 해주고 무료 변론을 맡았죠. 어느 날 순덕에게 상이 수여됐습니다. 올해의 정의로운 시민상이었어요.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덕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을 부탁합니다. 순덕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용서와 화해도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정훈과 하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하준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맙다, 우리 하준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훈도 꽃을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순덕은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순덕은 거실로 나왔어요. 정훈이 하준이와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건 말이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창동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사랑이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재료를 넣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평화로웠죠.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평창동 빌라에서 쫓겨났던 그날 한수진의 차가운 말, 아들의 외면.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악몽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련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걸 배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하준이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하준이. 엄마, 정말 맛있어요. 정훈도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하며 정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한수진이 하준이 보러 온대요. 그래? 좋지. 요즘 한수진이 정말 달라졌어요. 열심히 일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어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이가 졸기 시작했어요. 하준아, 자야지. 순덕이 손주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하준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정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훈이 물었어요.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저도요. 비록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그게 진짜 행복이지.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었어요. 고통과 배신, 그리고 용기와 화해.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원 회의, 복지관 상담, 손주와의 시간. 모두 소중한 일들이었죠. 잠들기 전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